예, 안녕하세요. 피아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5점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그 두 가지의 그 분야가 추가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제 그 중에 이제 자동화된 결정 부분입니다. 그래서 5.6의 자동화된 결정의 지르문 코드 5.6.1 부분이고요.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, 절차 등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이고요. 그 주요 점검 사항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, 두 번째로는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되는 부분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개할 때 정보 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. 예, 하나씩 좀 확인해 보면요. 첫 번째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어떤 개입이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. 만약에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식적인 버튼을 누르는 정도의 형식적인 어떤 것들이라고 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. 즉 개인정보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거는 이 이번에 그 저희가 보고 있는 자동화된 결정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한 결정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즉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 자체가 그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줘야 되고요. 단지 뭔가를 갖다가 뭐 맞추며 추천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뭔가 의무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약간 도움을 주는 정도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어떤 단계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단계에 대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뭐 뭐 면접자들이 있는데 면접자 중에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A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. 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정이야만이 그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제 공개되는 사항을 갖다가 5개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로는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,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정보 주체에 대한 범위 부분입니다. 두 번째로는 자동화된 결정이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, 자동화된 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. 세 번째로는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고려사항이라 주요 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되는 절차에 대한 부분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 인간정보 또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부분.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거부 또는 설명 등에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분. 이 5가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그 다음은 그 지리면 코드 5.6.2번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절차나 계획이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주요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 예,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 시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정보분이 네 가지로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설명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 시에 고려사항으로서 총 5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용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그 이런 자동화된 그 결정에 대한 그 정보 주체의 요구 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.
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요구되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나 폭주 등으로 그 정해진 기간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질의문 코드 5.6.3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정보 주체의 검토 요구에 대해서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이고요. 주요 점검 사항으로서는 그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절차가 돼 있는지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는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제출하는 의견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부분입니다. 그 첫 번째로는 종전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처리된 개인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해서 이를 정정해서 아니면 또는 추가해서 재처리해 주시길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그 자동화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고려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다음은 그 질의문 코드 5.6.4번의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정보 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계획되고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이고요. 주요 점검 사항은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그 정보 주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거부권에 해당되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 하나. 두 번째로는 정보 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는 부분. 세 번째는 정보 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유해야 되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.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정보 주체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판단할 때의 고려 사항으로서 총 5가지가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총 3가지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이 이제 제한되는 경우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그 제한된 부분을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